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1년 1월 2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아침에 저는 사무실에 김건모 노래를 틀어놓고 신명나게 아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옛날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기분 좋은 오늘 이런 빨간색이 보이는 아침이 아침으로 끝나지 않고 쭉쭉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 흐름이 꽤 멋있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편안한 밤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일단은 뭐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이제 해외장 폭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죠.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밀리고 마무리가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막 선까지는 조금 밀어 올린 다음에 종가에서 조금 더 빠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선을 잡아주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해외장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빼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 정도 구간에서 어제 놀고 있었어요. 우리 장 종료까지. 자, 근데 얘들 본장이 시작이 되는 구간,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시간으로 가게 되면서 가파르게 선물 지수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본장에서 좀 강한 상승 성공을 하고, 좀 근데 이게 막판에 강하게 빠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한 2% 이상 지수가 올랐다가 많이 밀리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조금 정돈이 되지 않았다. 추세가 아직 정돈이 되지 않았다. 다만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격적인 하락 장세의 추세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에서도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됐지만,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 같이 멋지게 반등을 해둬가지고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옥수수라던가 아니면 대두라던가 아니면 뭐 금, 플라티늄, 뭐 원자재 분야에서도 가격 부분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진짜 같이 지수와 좀 연동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수가 원자재나 아니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만 반등을 한다 그러면 다시 쭉 자빠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반응을 하면서 반등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빨간색을 보여줍니다. 네, 반등을 보여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인 건 맞습니다만, 오늘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흔드는 구간 충분히 깊을 수 있고, 오후장 막판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결국은 이제 오늘 종료 시점, 장 종료까지 해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추세를 보여주느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진짜 회복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서 시장의 흐름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계기가 있었는데,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생각난 김에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면,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해서 모든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수급 흐름에서 항상 반복이 되고 있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돈을 집어 던지고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통해서 매수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을 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현물에서 던지면 선물을 산다고 해도, 뭐 물론 현물과 선물은 별개의 갭을 두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추종하지 않냐. 그러면 현물을 던지면서 선물을 사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뭐 기관이 1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종목을 1조를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골고루 대형 우량주들의 위주로 해서 자금이 뿌려지면서 그렇게 순매수가 뭐 1조로 찍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반대로 이제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골고루 뿌려져 있는 돈들이 골고루 빠져나간다. 근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선물 시장은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200 선물 딱 한 종목. 이 한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현물 시장에 비해서. 자, 이런 상황.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로 다르고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억 정도만 한 구간에서 던져도 굉장히 가격이 크게 요동이 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상승 고점 부근에서 아니면 뭐 꼭대기 부근에서 판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운용사 입장들에서는, 전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좋은 가격에 현물을 빼기 위해서는 선물 지수를 산다든가 해서 지수를 받쳐주면서 투자 심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뺀다라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지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요즘 수급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섬뜩하죠. 네, 현물에서는 계속 차곡차곡 높은 구간에서 돈을 빼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시에 만약에 무조건 이거 돈을 빼야 되는 하락 구간이다라는 확신이 외국인과 기관, 이 전문 투자자들에게 들었을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하루에도 2조 3조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앞서 우리가 상승장 계속 이어져 왔을 때의 수급 흐름과 지금 너무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의도도 보이고 있고, 그 의도는 이번 구간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자금을 크게 뺄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포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성공한다, 지수가 반등을 성공을 해서 내 종목이 좋은 구간으로 가격을 준다라고 하신다면 적당히 잘 익절을 하셔야 된다.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지수가 반등을 성공을 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한 440까지 밀려 올라가고 그 이상 밀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많이 하시고 현금화를 꼭 마련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기에 수급 흐름이 또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거 완전 이제 다시 한 구간 더 뚫고 달리는 추세다라고 바뀌게 된다면 또 전략을 바꾸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눴던 게 좀 재밌는 부분이 추가로 있어서 오늘도 한번 뉴스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게임스탑 관련된 거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게임스톱,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이름은 스톱인데 스톱을 안 하고 풀악셀을 밟고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게 재밌는 부분이 개미의 완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까지요. 그저께까지라고 해야 되나?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까지, 그저께 새벽,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오늘 장 종료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네, 결국은 44%가 빠지고 이 광기의 끝을 이제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거의 10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10일 동안 1600%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손을 대겠죠. 자, 공매도에 손을 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네, 개미에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모가지가 따였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게 어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 공유드리자면,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제 마진콜에 매몰려서 요동을 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공매도 나 옵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내가 이제 넣은 돈,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레버리지가 5배에서, 상품마다 다르지만 5배에서 20배까지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곱절로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실제로는 이제 50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2천만 원짜리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되도록,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는 게 엄청 빠르죠.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땡겨서 레버리지로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조금만 떨어져도 마진콜이라고 하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톱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이게 그래도 빠지긴 빠질 텐데 이 광기가 이어지지는 않을 텐데, 아니다, 막아야 된다,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증거금을 추가로 채우기도 하고 공매도를 더 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게임스탑을 밟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전 나가리가 된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마진콜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사실 25일부터거든요. 근데 이 흘렀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테치펀드 중에서 이제 멜빈 캐피털이라는 친구들은 아마 마진콜이 나갔을 겁니다. 25일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 30% 손실이 발생을 했고,
27억 달러를 긴급 수뢰를 해서 증거금을 채워 넣어가지고 좀만 버티면 이거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90% 급등하고 그 다음날 그 90% 오른 데서 또 134%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못 막았을 거예요. 막으려면 돈이 처음에 거의 한 5배 정도는 들어가야 막을 수 있다는 건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개미가 기관의 모가지를 뚝배기를 깨버리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왔네요. 여기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이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거의 망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 친구들은 그런 선택을 하겠죠.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팔고 현금을 만들어서 여기 공매도 쳤던 자금에다가 때려 다시 부어 넣어서 자본금을 채워 넣어서 증거금을 채워 넣어서 마진콜을 피한다라는 선택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선택들을 25, 26, 27일 동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작위적으로 여기저기 중요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 폭락이 어제 크게 나왔었다라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죠. 그래서 시장이 이게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좀 재밌는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그러면 공매도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4%가 빠졌잖아요. 공매도가 제대로 작용을 해서 이 광기를 막아줬다면 이 44% 규모의 폭락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44% 규모의 폭락을 발생을 매수 포지션에서 두드려 맞는 그런 기관들은 거의 없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가 무조건 좋고 나쁘다라고 할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할 것도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숏커버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콜옵션 아니면 풋옵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베팅할 수 있는 게 이제 옵션 중에서는 콜옵션 그리고 빠지는데 베팅할 수 있는 거는 풋옵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 거래에서는 이제 올라간다 방향을 보통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롱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부전 통칭해서 그리고 빠지는데 베팅하는 걸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라는 거는 공매도를 쳐놨던 거를 다시 이제 갚아야 되니까 주식을 다시 사는 현상 이게 발생한다는 건데 이 마지막 베팅 이 마지막에 이 친구가 27일 26일에 올랐던 거는 이 친구들 공매도 쳐놨던 애들이 죽어 나자빠지면서 결국 이 친구들은 공매도 쳐놨던 거 손절을 하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손절 숏 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더 크게 튀어올랐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광기의 끝판왕이었다 완전 개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기관은 멘탈이 나가서 이제 손절을 하면서 숏 커버링 해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니까 또 주가는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마진콜을 방어하기 위한 매도를 치던 기관들만 아예 죽어나갔다 이런 결론 굉장히 재밌었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있구나 재밌게 한번 기억해 볼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의 백신 관련 이슈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제품으로 하겠다까지는 오픈을 안 했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사람들, 어떤 직업군, 어떤 분야에 가장 먼저 백신 투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의료진을 중심으로 하겠다. 가장 당연한 부분으로 의료진 중심으로 해서 백신 투여를 시작을 할 거고 올해 11월까지 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적당한 이야기 정도 하고 조금 실효성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한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백신 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백신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그리고 추가로는 노바백스까지 꼽히게 되는데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합니다. 우리 수달은 SK케미카루를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눈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 백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네요. 속보로. 그래서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85.6%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임상 3상에서 89% 예방 효과. 그래서
예방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였다. 근데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슈 받을 수 있는 SK 케미칼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중요한 뉴스들 다 짚어봤고요. 자, 시장 상황까지 종합을 해서 우리 오늘 금요일장이라 등락 상당하고 쌀벌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